혜연아! 엄마 나가. 너 끝없이 막 들어오면 어떡해? 내 방인데. 야, 엄마가 자식 방에 마음대로도 못 들어오냐? 이게 쬐끄만 게 무슨 비밀이 있다고 그냥. 아이고, 혼자 있고 싶었는데 방해받아서 얹자놨어? 야, 너가 화가 난 모양인데 야, 엄마가 자식 방 들어갔는데 꼭 놓고 해야 해? 그래, 너도 이제 컸으니까 너만의 세계를 갖고 싶은 거겠지. 아유, 네 방에 노크도 없이 불쑥 들어와갖고 기분이 많이 상했지. 네, 우리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을 여러분이 보셨는데요. 이런 딸의 반응에 엄마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공감적 반응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혹시 이런 경우 겪어보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반응했지? 그럼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 우리가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공감이라는 거, 공감적 이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봤을 때 1수준부터 5수준까지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녀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경청을 바탕으로 해서 공감적 이해를 어떻게 실제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1수준부터 5수준까지 한번 연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준별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1수준이라고 하는 거요. 1수준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표현으로부터 완전히 그 내용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요. 상대방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그 감정이나 의사소통 이런 것들에 상당히 이렇게 못하는, 상대방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부족한 그런 수준의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명백하게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다. 오히려 또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당히 비난하기까지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1수준의 아주 대화입니다. 자, 그럼 2수준은요. 상대방이 표현한 감정에 반응은 하는데요. 상대방이 표현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주목할 만한 감정은 쏙 빼놓고 그냥 별거 아닌 다른 부수한 것에만 반응하는 그러한 의사소통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감정 캐치한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의미를 왜곡해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하지만 상대방이 말한 것에 일치되는 그런 표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2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3수준은요. 상대방이 표현한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수준의 정서적 의미를 표현하고 상호 교류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것. 비로소 이제 한 3수준쯤 될 때, 공감이라는 것이 시작되는구나,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방의 그 표면적으로 표현된 그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응을 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 깊이 있는 더 깊은 내면적인 어떤 정서에까지는 들어가진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3수준만 돼도 아주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기초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3수준에 더 나아가서요. 좀 더 깊은 공감, 4수준의 공감은 어떤 거냐?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가 표현했던 것보다 더 깊은 내면적인 감정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표현한 그 내용, 중요한 내용에다 더 첨가시켜가지고 이 상대방이 표현한 걸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더 깊은 수준에서 감정을 표현해 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렇게 하면요, 상대방이 이렇게 내가 말로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말한 이 깊은 이 감정의 느낌을 상대방이 제대로 표현을 해주니까 나는 이런 말로 표현을 못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내가 정말 이해받았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4수준 아주 깊은 수준의 공감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 최고의 5수준의 공감은 어떤 걸까요? 이거는요, 상대방이 표현할 수 있었던 감정의 내면적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표면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이 자기를 탐색한 것과 똑같은 몰입 수준에서 상대방이 표현한 감정과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에 첨가해서 더 풍부하게 의사소통을 해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경험하거나 또 상대방이 느낀 그 말의 깊이를 아주 충분히 깊이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5수준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4수준, 5수준 되게 다 깊이 있는 공감인데 어떤 차이가 있지? 이거 좀 어렵다,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실 텐데 이제 5수준의 특징은 뭐냐면 4수준에 비해서 5수준은 상대방의 깊이 숨어있는 성장 동기, 긍정적인 성장 동기까지 바라봐주는 것이 바로 5수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들으셨던 우리 사례에서 한번 1, 2, 3, 4, 5수준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기출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연습이 돼야 실전에서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가족 내 대화를 한번 듣고 이 5수준의 공감을 한번 가려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 나갑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집에선 영 공부할 마음이 안 생겨요. 네가 공부할 때 식구들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지? 좀 시끄러워도 참고 하면 되잖아. 뭐가 시끄럽다고 그래? 너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 내는 거 아니야. 이 핑계도 아이고 진짜. 그래, 우리 집이 시끄러우니까 공부하기 조금 힘들지? 맞다. 식구들이 조금만 조용히 해주면 너 공부 더 열심히 할 수 있단 말이지, 그지? 네, 어떤가요?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할 마음이 영 안 생겨요. 이렇게 좀 약간 짜증도 부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아이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엄마의 반응, 가, 나, 다, 라마 있는데 혹시 여러분 어느 반응이 익숙하신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공감 5수준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가나다라마 중에 어떤 게 1수준인지 한번 가려볼까요? 1수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1수준. 뭐가 1수준이죠? 그렇죠. 다. 뭐가 시끄럽다 그러니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도 많구나. 이게 바로 1수준이죠. 아이의 이렇게 왜 공부하기 싫은 짜증 나는 거에 대해 엄마가 이제 맞받아 쳐가지고 오히려 더 되려 화를 내고 아이를 비난하는 거죠. 자, 그럼 2수준 반응은 어떤 걸까요? 그렇죠. 나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좀 시끄러워도 참고 하면 되잖니. 이 억양부터가 이제 이 수준이 나실 때는 이제 짜증이 나 있습니다. 아이가 시끄럽다고 좀 짜증내니까 엄마도 짜증 같이 나는 거죠. 좀 시끄러워도 참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불만이 많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2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3수준은요. 이제 동일한 수준에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수준. 그렇죠. 라. 그죠? 한번 해볼까요? 그래, 우리 집이 시끄러우니까 공부하기 힘들지. 아이가 시끄러워서 공부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반영적으로 경청을 해준 거예요. 공감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공감이 시작이 된 거죠. 자, 이게 3수준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반응, 4수준 한번 찾아볼까요? 4수준. 어떤 게 4수준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죠? 가, 네가 공부할 때는 식구들이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단 말이지. 이게 이제 4수준 반응이죠. 이때부터는 톤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공감의 수준이 높아지면 톤도 왠지 좀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 공감적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공부하기 시끄러워서 공부하기 싫고 짜증난다고 얘기했을 때 그렇구나. 그냥 짜증이라는 그 표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식구들이 좀 조용히 해주기를 바라는구나 라는 것까지 읽어준 거죠. 자, 그러면 최고의 5수준 공감은 어떤 걸까요? 그렇죠. 마가 남았죠. 함께
같이 소리내서 한번 해볼까요? 식구들이 좀 더 조용해지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